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우선 지금 15분 오셨네요. 예, 제가 7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 바로고지 앱 첫 화면이 보이죠? 이거를 잠깐 바꿔볼까요? 이제 조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다들 이제 퇴근하고 계시는 시간인가, 그죠?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할 때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들어오신 분들 대체로 바로고지 앱을 많이 활용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사이에 한 200명 정도가 더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우선 채팅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좀 올려놔 주세요. 제가 어떤 거 잘 안 됩니다, 어떤 게 알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처음부터 좀 진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자, 잘 들리고 하니까, 예, 문성균이 오셨어요. 자,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동안 안 들린다든지 어떤 방송 사고가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잽싸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네, 좋습니다. 들어오신 분 중에 바로고지 앱을 활용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셨거나 지금 활용하고 계신 분 있으면 옆에 하트 있다.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 하트는 다 눌러야 하거든요. 자, 들어오신 분들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일단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바로고지 앱을 들어갑니다. 혹시 바로고지 앱이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안 계시다면 끝나고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바로고지 앱이 어떤 건가에 대한 걸 짧게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앱은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굳이 앱이 필요가 없죠. 그죠? 건강위험에 들어가서 그냥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라이브 녹화되고 있습니다. 바로고지 앱을 사용하기 전에 건강위험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달이 되지 않으면, 네, 볼 수 있도록, 네, 영상은 볼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라이브는. 근데 건강위험을 저도 사용을 해보고 저희 팀장님도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병원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고지를 해야 되나, 이거는 안 해야 되나, 걸러내기도 힘들고 그대로 뭐 다 올릴 수도 없고 오히려 안 보니 못하는, 차라리 안 봤으면 고객한테 물어본 그 내용만 가지고 내가 그냥 심사를 넣어서 진행을 할 건데, 건강이념을 여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근데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건강이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보통 건강이염도 보통 한 80일 정도, 3개월 가까이는 병원력이나 그 약 먹는 이력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다고 말이야. 이제 놀랐는데, 디테일하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또 거기 정리되지 않은 그 데이터들을 본인이 다 추려서 고지할 것과 안 할 것,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선별해서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자, 근데 이 바로고지 앱은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병력이나 약 먹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100%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느낌상 95% 이상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이제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고지 앱을 쓴다고 해서 고객한테 고지사항을 물어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고지사항은 고객의 의무다 보니까 일단 물어보셔야 돼요, 고객한테. 바로고지 앱을 활용하시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게 맞는지도 물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바로고지 앱에서 보여지는 그 내용들 중에 중요한 사항들을 고객한테 재확인하는 형태의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 보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낮에도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막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이걸 한 번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영상은 그대로 남겨둘 테니까 재생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바로고지 앱은 설치를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기능을 잠깐 볼게요. 저는 지금 태블릿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봐도 이제 비슷하게 네, 문성규님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PC 버전이 있습니다. PC 버전은 크롬에서 바로고지를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하셔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전체적인 걸 잠깐 볼게요. 왼쪽에 홈, 고객 리스트, 그 다음에 통계, 구매 내역,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네, 그죠? 카페, 뉴스, Q&A, 설정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객 목록이 가운데 있고, 제가 잠깐만 눌러볼게요. 그럼 고객 목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있죠. 저는 지금 한 160회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보기, 이런 재미로 눌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지 체크, AI 분석을 제가 171회를 했고, 이런 형태, 건강검진도 체크하고, 보험 체크도 이렇게 해봤다. 남자, 여자의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월등하게 많네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상담하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AI한테 올리면 AI가 이 진단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죠, 그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바로고지 앱에서 보통 일반 AI는 자꾸 이제 쓰다 보면 이제 환각 현상이라 그러죠. 잠깐 이게 조금 본질과 살짝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고지 앱에서는 보험에 관련된 정확한 답을 하게끔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 세팅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세팅 값을. 그래서 좀 더 잘 쓸 수 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고객 등록인데 조금 이따 하고요. 밑에 보면 무료 도구라고 있어요. 보인가요? 이걸 터치해서 눌러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번씩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전체를 봤는데, 자, 계산 조회하기. 일단 전체를 봐서 주상병 검색, 병명이나 코드명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의료행위, 의료수가 검색, 5세대 실손보험 비교, 회사별 5세대 보험료 공시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마다 다 지금 정리를 다 해놨어요. 회사마다 약간씩 약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해놔서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보별 상세 내용도까지 여기 쭉 이렇게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연락처 이런 거 자잘한 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앱 하나로 거의 보험 업무를 다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구 실무 가이드 이런 내용들 쭉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계사분들을 위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 인콜 가이드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했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요걸 이제 펼쳐놓고 고객이 옆에 계신다면 알려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모니터링을 요즘은 3시간 이후에 진행할까 미리 고객분한테 이런 형태로 답을 하라고 미리 이제 정답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 이런 형태. 그죠? 있고, 자, 그 다음에 청구 서류 가이드. 지금 아직 바로고지 앱이 100%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바로고지 대표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용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고객이 병원을 다녀오는 순간 담당 설계사한테 병원 서류가 띵동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날아가서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담당 설계사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주는 게 아니고 AI가 내 전속 AI가 알아서 청구를 해줍니다.
자, 그런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짧은 미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구 서류 이런 것들 눌러보면 이게 단톡방에 이렇게 보면 뭐 청구하려는데 서류 뭐 필요해요? 항상 물어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청구 자료 아이고 디테일하다. 진짜 이거 전화 ARS 상담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몇 번 누르라 이런 것까지 청구 안내도 있네요. 청구 양식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료 도구.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가입만 하면 그냥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따로 비용이 들거나 구독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GA 영업 전산, 전지 전산도 같이 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언제 다 했나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자, 무료 도구는 조금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산기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보시면 실손 보험금 계산기라고 해서 지금 가입한 세대 몇 세대 4세대 실손인데 예를 들어서 입원했다 통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다 비급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딱 누르면 받을 돈이 얼마 이렇게 하고 딱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계산기. 자동차 보험 쪽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100%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들었는데 뭐 차대차 사고 뭐 차대 1륜차 사고 뭐 차대 보험계 사고 동승 사고 이런 예시들을 사고 유형을 눌러서 다음 누르면 뭐 과실 비율, 부상 급수 이렇게 해가지고 월소득 얼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입원 일수익이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럼 실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급여 80%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 어쩐다 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상, 자송, 자상, 자동차 사고 실비 보상 받는 내용, 사망 사고에 대한 내용, 휴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손해서 정사님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건재, 뭐 배상 책임까지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우리 본질은 이거 뭐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많이 아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 중에서 정말 예리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기능만 내가 잘 쓸 수 있으면은 계약률을, 청약률을 2배, 3배 그죠? 올릴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후기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벤트도 하고 있죠 아마. 여기 보면 인증샷 올리기 안 하신 분들 하세요. 이거 지금 플랫폼별 1회에 3만 토큰을 바로 준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와 이렇게 하는구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 스레드에 올리는 거 하면 3만 토큰, 6만, 9만 토큰 그냥 받으시네, 그죠? 자, 이런 것도 하세요. 토큰 부담스러워서 잘 아시는 분도 있어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참고로 제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정보방을 누르면 이런 형태의 어떤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한 번씩 다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이드도 있습니다. 여기 사용 가이드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기도 한데 이 안에도 유튜브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영상으로 나옵니다. 바로 보지 신규 고객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규 고객 버튼 혹은 아래 고객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가입할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력 후 문자 발송 버튼을 누릅니다. 고객의 휴대폰으로 고객 등록 안내 문자가 도착하면 전달받은 링크를 눌러야 합니다. 연결된 링크가 고객 등록 페이지를 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보 가져오기, 건강검진 결과 가져오기, 크레딧 포유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3가지 버튼이 나옵니다. 이번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보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보만으로도 고지 분석, AI 분석 및 수온보험금 찾기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정보 가져오기 버튼도 실행해야 합니다. 잠깐만.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조금 기니까 그 시기 하고요. 이거
제가 할 거를 얘가 아주 그냥 잘 설명해 주네, 그죠? 자, 다른 것도 눌러보세요. 옆에 보니까 쿠폰 등록하는 방법이 있네요. 바로 고지 쿠폰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오른쪽 것도 상단 세 줄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쿠폰 등록 관리 버튼을 클릭. 전송받은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 클릭. 어때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문의하기 이거 누르면 바로 고지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바로 고지 공식 카톡 채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고지 공식 카톡 채널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자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자 고객 등록을 이제 그 고객을 등록하고 고객의 어떤 의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우선 고객 등록을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객의 전화번호를 누르겠죠. 우선 제 거를 뭐 개인정보가 이렇게 보여질 거니까 그냥 제 거는 뭐 보여드릴 테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그죠? 해가지고 자 고객의 전화번호겠죠? 문자 발송을 눌러요. 그죠? 자 그럼 문자 고객 등록되어 고객 이렇게 지금 하면 고객 등록은 돼요. 고객 등록은 되고 그 다음에 신병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이걸 잠시만요. 그걸 하고 자 그러면 왜냐면 제가 입력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태블릿에 있는 전화번호로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럼 그냥 제 폰으로 할게요. 대신에 제가 입력하는 제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참고로 여기 잠깐만 참고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4세 미만 자녀 처방 내역 포함이라는 게 있죠. 14세 미만의 자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체크하고 부모 걸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왔어요. 온 거를 제가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안 보이고 제 휴대폰으로 왔기 때문에 제 휴대폰 문자에 온 걸 바로 고지라고 해서 왔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자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고 자 뭐 입력 안 해도 되는 거는 빼고 제가 해서 자 실행하기 해서 자 고객 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이제 신병원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본인 인증 링크가 갔거든요. 이제 그걸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그럼 인증번호 넣으라고 이제 떴어요. 자, 인증번호 확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그전에는 좀 많이 걸리는데 지금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1, 2분, 2, 3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자, 근데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숫자나 통신사 이름에 뭐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의료 기록을 진료 기록 불러오기가 성공했습니다 하고 이제 떴어요. 지금 자, 안 가니까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할 때는 5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평원에서 그걸 막아놨어요. 이게 혹시 뭐 해킹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분 이내에 제시도 하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에러 났다 그러면 고객과 좀 대화하면서 여기 한번 에러가 나면 5분 정도 시간이 있다가 다시 해야 되니까 하고 살짝 귀뜸해주고 다른 얘기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하셔야 돼. 그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안 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한 20명 되시거든요. 20명 이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앞에서 막 당황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잠깐만 이거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인증이 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고객 리스트 해가지고 제 거를 찾을게요. 자, 제 거를 찾았습니다. 찾았고 이렇게 해서 계좌 인정도 해야 했었나요? 라고 누가 물으셨어요. 계좌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걸 사용하면서 저도 살짝 이제 의구심이 든다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게 뭐냐면 살짝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살짝 어떤 거냐면 이게 뭘 눌러야 되지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고지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인정을. 자,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누르면 고객 정보가 이제 내가 입력한 내용의 고객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지 목. 자, 근데 여기 고지 목록을 눌렀더니 상세 보기가 안 나와. 상세 보기가 안 나오면 에러 난 거예요. 상세 보기가 안 나면. 그래서 고지 목록을 누르고 잠시만요. 고지 목록을 누르고 상세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눌러서 자, 정상적으로 신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요약 정보를 눌렀을 때 병원비가 나와야 돼. 요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신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자, 우선 여기 올려서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가 있었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 뭐 교통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렇게 뭐 실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자세히 너무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쪽에 거 제일 좀 밑으로 내리면 병원에 한번 갔다 온 거 요거 확인하시고 고객하고 이런 사고 있었죠? 병원에 한번 다녀오셨네 라고 하는 정도. 그다음에 병원에 갔다 온 3개월력 이런 것들 보이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사항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고객과의 어떤 보험금 지급되는 과정에서 고지 위반이냐 아니냐 고객은 나한테 고지사항을 다 얘기했다 하고 나는 들은 적이 없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증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나? 보통은 설계사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지사항은 고객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겠죠. 자, 고객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지금 요걸 열었어요. 요약 정보를 열었어.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구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3개월 이내에 그죠?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를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느냐, 먹는 약이 뭐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기 체크하잖아요.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 체크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있음 없음 뭐 그죠? 수술한 거 있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뭐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있다 없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자, 다 하고 나면 요 밑에 보면 메모란 있어요. 메모란 뭐 메모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시고 자, 이게 있어요. 자, 문자 발송, 뭐 직접 서명 이런 게 있어요. 고객님이 옆에 있다면은 직접 서명을 눌러요. 그럼 고객 사인을 받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럼 입력 완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인이 지금 여기서 체크한 내용과 함께 여기 바로고지 앱에 저장이 돼 있어요. 나중에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딱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보세요. 선생님 그때 저한테 설명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지했잖아요. 이거 선생님 체크하시고 사인하신 거 맞죠? 하고 얘기하시면 어때요? 좀 안도감이 들죠? 그죠? 내가 고객한테 나중에 고객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진짜 많이 합니다. 이제 가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병원에 다녀온 내용들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하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게 될 때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는 고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끔 고객이 이제 뭐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시간에 전화가 와서 조금 심각한 듯한 느낌으로 이제 내가 작년에 보험 가입할 때 이런 병력 내가 병원에 갔다 와서 어디 뭐 CT 찍고 MRI 찍고 했다고 그때 얘기했지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그래.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보통 설계사들이 예 한다든지 글쎄요 한번 볼게요 라고 한다든지 무슨 응대를 할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죄송한데 지금 상담 중인데 상담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예전에 했던 기록들을 찾아.
상담했던 기록이나 뭐 저장하시거나 메모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찾든지 기억력을 되새김질해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하면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심지어 저녁에 12시, 10시, 11시, 12시에 전화 오더라도 일단 그런 내용의 그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은 지금 상담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겠다. 내일 전화하겠다. 그죠? 새벽 1시에 전화 와도 상담 중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내 시간을 벌 수 있어.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때 사장님 예, 말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장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볼게요. 요약정보 옆에 보면 AI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AI 분석. 자, 이게 고지 AI 분석이 있고 보험 AI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숨은 보험금 AI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또 요약 상세 또 있네요. 친절하기도 해요. 요약 상세가 있어요. 자, 고지 AI도 요약 상세 있고 있는데 일단 보험 AI 분석은 또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야 돼. 그래서 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우선 내가 고객의 고지사항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고지 AI 분석 상세를 눌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걸 진행하면 한 4분 5초가 걸리는데 토큰이 28만 토큰이 소진될 거야 라고 지금 예시를 주는 거예요. 분석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왜 요약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요약을 하고 나면 또 상세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약간 또 요약이라서 안 보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이 좀 적게 들어요. 요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세를 그냥 한번 누르세요. 그래야지 좀 편해요. 편하고 오히려 토큰이 적게 들어요. 2번 누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숨은보험금 AI. 숨은보험금 AI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하시지 마시고 상세를 해서 눌러요. 자, 토큰이 이제 자, 분석 시작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4분 정도 걸리네요. 그죠? 자, 이 사이에 고객과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여기 요약 정보 눌러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이거 지금 영업적인 내용은 조금 자제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영업적인까지 다 얘기하면.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숨은 보험금 AI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고객분들 이제 그 팀장님들 자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그 이미 지급된 보험금, 그러니까 안 찾아간 보험금만 확인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포유, 그죠? 신용정보원입니까? 신정원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다시 받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험금 지급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오히려 좀 본인 것만 하세요. 본인 것 해보고 싶으면 본인 것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숨은보험금 하니까 고객한테 보험금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보험금 찾아주려고 우리가 보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을 해야 그죠? 수당도 나오고 그죠? 가족들 같이 여행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걸 10원 하나 다 찾아주려고 막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이제 고지 체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이게 요약 정보에서부터 옆으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AI 분석 체크 이렇게 눌렀는데 굳이 이제 진행한 다음에 고지 체크를 먼저 누르는 게 순서예요. 자, 근데 이제 AI 분석에서는 시간이 걸리죠. 뭐 4분, 3분, 뭐 길면 5분도 걸리고 하는데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먼저 눌러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개월 이내의 병원력 여기 있네, 그죠? 3개월 이내 입통원 내역, 5년간 입통원 내역, 자동차 보험 5년 내 사고 내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쉽게 잘 볼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여기 보면 고지 요약 분석도 있고 이게 보면 고지 요약 보고서예요. 리포트로 나와요. 리포트 이거 보세요. 자, 요약 정보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죠? 이거 병원비 많이 쓰셨네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자, 이제 이건 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제일 밑에 아까 사인한 거 있어요. 자, 고객이 자기 고지사항을 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죠? 자, 고지 상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고지 상세 분석.
이거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 누르면 프린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고객한테, 절대입니다. 고객한테 이 프린트, 혹시 본인이 프린트 했다 손 치더라도 프린트 하지 마세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고객 앞에 이걸 프린트해서 가잖아요. 그럼 본인의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인정보 이런 문제들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보여만 주시는 거예요. 보면 이걸로 다 충분히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뜹니다. 여기 이제 프린트 선택해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고지 상세 분석, 고지 의무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이름 있고 쭉 있어요. 자, 총 진료비 440만 원, 그죠? 공단에서 부담금이 300만 원, 본인 부담금이 140만 원, 그죠? 140만 원. 자,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140만 원 중에 이미 실비에서 받으셨다면 중복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 부담금은 그 부분만큼 또 빠지고 나머지 못 받은 거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고객은 좋아할 겁니다. 14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장님, 혹시 비급여 치료를 하신 게 있다면 비급여는 여기가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심평원의 데이터들은 다 급여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이제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쭉 있습니다. 몇 건, 이렇게 쭉 있어요.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안과, 복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인들 걸로 천천히 확인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자, AI 분석을 다시 들어가서 고지 상세를 누르면 데이터가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 지금 자, 이 보세요. 먼저 크레딧 포유 추가 인정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험 AI 분석을 눌러서 그래요. 이거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고지 상세. 그죠? 고지 상세. 이렇게 해가지고 실손보험에 대한 여기 이제 박고지 대표님이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영업할 때 많이 활용하셨기 때문에 잘 먹혔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 좀 넘어갑시다. 고객들한테 결론, 한눈에 보기 결론 해가지고 이런 쭉 내용도 있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왔네요. 자, 업코딩 위에 잠깐 볼게요. 여기서 치매 보험 판정 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기 요약 등 확인 필요, 가입 가능 확인 요망. 이분은 지금 이제 그 AI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치매 보험을 먼저 가입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병력상, 이게 내 건데, 약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치매 위험성이 높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깜빡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코딩 확인 필요라고 돼 있어요. 자, 고혈압, 혈압 강화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죠. 근데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고객한테 막 내가 우기면 안 돼. 그냥 고객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코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분 전화 오셔서 코딩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그런 정도는 검색만 하셔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굳이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안 물어보셔도 됐을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돼 고지 AI 분석. 자, 내가 고지 사항을 가지고 AI 그 보험 고지 사항을 이걸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기분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거 신병원 데이터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다. 제가 옛날 바로고지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강의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숨은보험금을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거는 대청 영업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들도 많이 쓰시면 돼요. 어디든지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B 영업 하시는 분도 첫 만남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검진 언제 했습니까 하면서 수문보험금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본인의 어떤 그거 뭐라 그러죠? 회사 소개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훅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건강검진 언제 했습니까 하면서 질문 세례를 해가지고 그분의 받을 수 있는 보험비가 얼마쯤 되겠다라고 하고 일단 기대 심리를 심어놓고 그 다음 상담을 진행하면 잘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오늘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국에 라이브로 나가는 거고 계속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까지 이제 설계사 멘트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민증기니 유의 내신 보험에서 못 받고 지나간 보험 찾아드리고요. 혹여 청구해서 받은 거 있더라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국 비용이랑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진료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사항 수문보험금 카테고리 총괄해가 9개라고 돼 있어요. 자, 청구 가능한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통원이 74만 4천 원이고 약값이 67만 8천 원이다. 선생님 이 돈 다 받으셨어요? 라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보통은. 그러니까 확인하셔야죠. 그죠? 못 받았으면 덜 받았다면 제가 받아드릴 것이고 정확하게 나오면 저한테 식사라도 한번 커피라도 한 잔 사셔야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본인 부담금 상위 10개 상변. 요거를 더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 정보가 들어있고. 자, 여기서 자, 최근에 며칠 전에 상담했던 두 사람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1시간 초과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는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업코딩에 대한 얘기가, 업코딩은 사실 조금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게 뭐지? PDF 고지상세. 고지상세를 먼저 볼까?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분 이름 지웠습니다. 자, 이분이 업코딩으로 제가 컨택은 건강검진 언제 했어요? 해서 컨택을 했고 확실하게 후킹이 된 것은 업코딩에 대한 사항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보험 가입한 보험 내용이랑 매칭을 해서 이렇게 가입했는데 이거 혹시 잠깐만 업코딩은 이분이 아니다. 잠깐만 업코딩 얘기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업코딩은 이분이에요. 장노식이 하시는 분. 자, 이분인데, 자, 680만 원에 병원비 지출됐는데, 이분이 벌에 쏘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응급실을 갔는데, 협심증으로 진단 코드를 넣었어요. 그 심장에 굉장히 어떤 무리가 갔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협심증으로 진단 코드를 넣고, 뭐, CT 찍고 뭐 치료를 했겠죠? 그러고 퇴원을 했어. 그럼 고객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본인이 협심증 진단받았다고 생각은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나를 만나서 그걸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고 병원에다가 막 뭐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걸 제가 이 앱을 처음 사용할 때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왜냐면 고객이 화를 내니까 괜히 불편하잖아요. 뭐 보험금 찾아주고 보험 가입 하나 좀 유도해 보려고 했더니 이거 뭐 병원 이력이 코딩된 걸 나와가지고 괜히 뭐 화내고 하면서 보험이고 뭐고 당장 병원 쫓아간다고 이러면 괜히 싸움 붙이는 것 같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얘기 안 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업코딩이 나와 이제 여기 업코딩이라고 뜬다고 해서 100%는 아닙니다. 업코딩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확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업코딩이 뜨면 사실은 아싸입니다. 아싸. 왜냐하면 이분을 확실하게 이 고객을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갑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업코딩이 확인되면. 이분도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설명했는 거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다 지금 앞에 제 걸로 설명을 좀 드려서
살짝 중복되는데, 숨은보험금 찾기 여기에 보시면 숨은보험금 보고서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쭉 보면 엄지손가락 골절 뭐 쭉쭉쭉쭉 있어요. 상세 불명예 여기 보시면 뭐야? 상세 불명예 협심증 나와 있죠. 상세 불명예 협심증. 이 부분이 코딩된 부분이에요. 이분이 벌에 한번 쏘였는데 협심증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23년 4월 달에.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 바로고지 앱에서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냐 안 지났냐 다 경과돼서 이건 아직 유효하다 이런 거 표시되고 참고로 확인하세요.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 상세 불명예 협심증이라고 이제 진단 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상세 불명예 협심증으로 진단명이 나왔는데 진료는 한 번밖에 안 했어. 협심증 진단 나왔는데 진료 한 번밖에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의증이라 의심된다. 그런 정세가 의심된다는 거죠. 의증으로 진단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나쁜 게 아니고 벌에 쏘여서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뭔가 협심증 증상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협심증으로 넣고 진료를 한 거예요. 협심증으로 넣고. 자, 근데 그게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이걸 협심증 아니었네, 벌에 쏘여서 했다라고 이제 기재해주면 좋았는데 그냥 협심증 상세 불명예 협심증으로 그냥 그 건강공단에 코드를 넣어가지고 의료 수가의 혜택을 받겠죠. 그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고객은 이 부인 친구한테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이 보험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지? 오늘 사실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늦게 마치가지고 못 만났어요. 못 만났고 마치는 시간 일정치 않아서 내일이나 뭐 좀 다시 이제 그 시간 세팅을 해서 만날 건데 부인의 친한 친구면 좀 막강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실손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실손에 대한 상담. 계약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한번 제가 클로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손을 그렇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업코딩이라는 말이 없죠. 지금 숨은보험금 안에 지금 여기는 그냥 협심증 의심이어야 돼. 여기 벌에 쏘였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협심증 진단이 되고 I20 진단이 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번밖에 치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뭘 해봤을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대중들한테 이거 라이브로 나가는 거라서 답을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강의 8월 강의 때 요거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걸 좀 봅시다. 자, 숨은보험금 보고서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내려다 보면 자, 실손 청구 대상 금액이 실손 청구 가능한 금액이 680만 원인데 그중에 입원 300만 원, 통원 170만 원, 약값 200만 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받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무릎 관절경 시술하셨네. 이거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수술비로서 적용을 받을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하는 그런 의존성이 생기죠. 그리고 자, 밑에 보면 입원 일당, 요거는 입원하면 실비에서 나오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입원비는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진단비, 요거 확인하면서 일단 알았어요. 진단비를 확인하면서도 보면 뭐 협심증 진단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근데 전혀 거래 소인 것도 생각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진행한 건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자 본인 부담금 상위 10개 상병 뭐 당뇨병으로 1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실손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 숨은 보험금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값이에요. 약값은 뭐 예를 들어 60대 정도 되면 약 한두 개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잘 청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대체로 잘 청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다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 보면 보통 상위 1, 2, 3번 정도? 그 정도면 돼요. 1, 2번 정도? 두 군데 정도? 이거 딱 정리해놨잖아요. 약국 이름 적고 금액은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69회이지만 69회나 갔는데 140만 원이잖아요. 이거 회당 계산해 보면은 사실 별로 나올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많이 나온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몇천 원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 약국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약국 가서 5년치, 3년치 약제비 내어서 떼달라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군데만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류 받으러 갈 때 2차 상담할 때 클로징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약국이 다 나오니까 좋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보면 날쌔입니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고지상세. 아까 한번 봤는데, 내용은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놨고, 고지상세는 고지해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죠? 이 내용들 본인들 글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사항들은 다 얘기 드렸네요.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그러고 보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니까 그냥 개념상으로는 아주 뭐 간단한데요. 제가 이 영업적인 거는 거의 가미하지 않고 그냥 설명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요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반짝하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분은 아마 그 반짝했는 그 상황,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라이브를 해서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올려놓을 거니까 계속 활용하시기 바라고.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일단 하트 한번 눌러봅시다. 하트. 이거 그 뭐야 안 들리시는가? 이게 하트를 눌러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하트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지 저도 힘이 나겠죠. 클로징 팁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비방 꿀팁도 좀 알려주세요. 클로징 팁, 꿀팁. 클로징 팁,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일단 이 바로고지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영업할 때도 사실은 저는 고객한테 좀 이렇게 말은 좀 부드럽게 하되 표현은 부드럽게 하되 굉장히 강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마음은 여린데 말은 세게 나오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바로고지 앱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고객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손에 다 들어있어요. 내 손 안에 그분의 의료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건 정말 거의 뭐 천기누설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 의료 정보가 틀리지 않거든요. 맞거든요. 왜냐하면 신병원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자료 그 내용을 그대로 뭐 읽어주기만 하셔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앞에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틀린 말을 해도 고객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고, 그죠? 근데 진짜 핵심 노하우들은 제가 말을 못해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하니까 제가 8월달 강의를 지금 22일, 29일 이때쯤에 토요일날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꼭 오세요.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제가 아마 우리 회사 분들한테 제가 욕 좀 먹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분들이 지금 본부장이 돌았나 왜 저런 것들을 유튜브로 알려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밥그릇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약간 그런 염려를 이제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보다 좀 더 큰 걸 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고지사항이 어려워요. 어떻게 추려서 고지하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나중에 오세요. 네. 약제비 금액에서 7월달 되고 오셨어요. 네. 10,000원, 5,000원 이게 지금 내가 여기 하트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뭐가 15,000원 정도 작은 금액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거죠. 뭐 실비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그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약국이 가지는 않잖아요. 3년치, 5년치를 띄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3년치 내역서는 다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치 내역서를 다 떼기 때문에 뭐 3,000원, 5,000원 그런 것만 쭉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보낼 필요 없고 괜히 보냈다가 돈 안 나오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몇만 원씩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고지사항이 어렵다. 어떻게 줄여서, 근데 기본적으로 고지사항에 대한 부분은 좀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긴 하는데,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강의 홍보하는 건 아니고, 8월 달에 강의 또 오시면은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 접근할 때는 저는 설문지를 가지고 다녀요. 설문지. 그래서 뭐 처음 만나는 그 어디죠? 공원에서 뭐 병원에서 뭐 열심히 이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영업 천재예요. 영업 천재. 사실 저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유튜브 편집을 해주신다고? 썰긴 한데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영업 천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도 좀 잘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 제가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특별한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제대로 사용을 안 해보셔가지고 아직 질문할 게 없어. 예. 제가 아까 바로 고지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만든 이 영상도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서울에서 하고,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 기억에 몇 명 정도 들었지? 한 20명 정도였나? 18명인가 28명 정도 들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거의 대부분, 실적이 좋아졌거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고지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고지에 대한 부분만 마음을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고객의 의무는 고객에게 돌리고 본인은 설계사의 의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은 제가 실적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0-30%는 그냥 오른다고 봅니다. 대부분 고지사항 때문에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고지 앱을 통해서 고지사항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뺏기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계층 영업은 기본적으로 힘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여름에는 체력 안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팀장 중에서도 유튜브 보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체력 안배가 최고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땡볕에서 자꾸 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병원이나 이런 데 시원한 데도 있잖아요. 그죠? 시원한 데 찾아가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어려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게 이제 영상이 업로드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아마 내일 뭐 오전이나 오후쯤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따로 제가 손을 안 보고 그냥 올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하트 안 누르신 분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